개발자 공부를 하고 있으시다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발자, 특히 웹 개발자를 이야기하면 나오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 그런데 그 중간에 공부해야 하는 내용에 인프라란 것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보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뒤에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엔지니어링을 하는 백엔드 개발자. 그렇다면 왜 인프라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코딩 공부에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지난 영상들 중에서 제가 웹 개발을 레스토랑과 비교했어요. 주문을 받는 웨이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셰프는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그렇다면 인프라는 바로 레스토랑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큰 건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와 물은 물론 손님들이 앉는 의자들, 음식이 있는 테이블,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 그리고 각종 식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까지 인프라는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인프라는 식당에 따라 그 규모와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일식집과 햄버거가 나오는 식당은 이렇게 인프라가 다릅니다. 원래는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개발자가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유는 이런 인프라의 시스템 자체가 온프레미스로 개발자들과 완전 다른 팀이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많은 회사들이 옮긴 이후에는 개발자라고 해서 인프라를 완전 모르는 것보다 적어도 기본 지식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발자가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인프라의 기본적인 부분들만 보아도 이렇게 하드웨어, 네트워크, 운영체제, 미들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실제 웹 개발자한테 보이는 소프트웨어 말고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고 관리하면서 개발자로서 코딩까지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알면 좋습니다. 하드웨어만 보아도 복잡한 코드를 실행할 때 CPU와 메모리를 생각하면서 개발하다 보면 왜 파이썬이 C++보다 느린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HTTP와 HTTPS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CDN이 무엇인지, 로드 밸런싱이 왜 중요한지 등 실제 웹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운영체제는 흔히 말하는 윈도우와 맥, 그리고 리눅스 차이를 포함해서 도커 컨테이너가 왜 필요해졌는지 이해하면 좋습니다. 미들웨어는 아마 이미 공부하실 수도 있는데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처럼 직접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가깝게 사용되기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하면 인프라를 관리하는 팀은 따로 있지만 여러분이 코딩을 하면서도 이렇게 웹에서 클라우드 영향으로 인프라와 더 가까워졌기에 이런 정보를 알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